대입하느라고 하냐? 모르하고 근데 올라왔잖아. 자,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봐보자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그러니까 지대는 토지 사용 대가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학자 이름이 3개 있어요. 그 3개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누가 있는가 하면 리카도.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차액 지대란 말을 쓴다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걸 빼준 게 지대가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T는 의 위치 지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마르커스. 의 뭡니까? 절대지대. 이렇게 3개에 대한 제목을 먼저 아시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조금 더 안다면 뭐 있습니까? 과연 지대 원인 자체가 뭐가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리카드는 이 말 아닙니까? 곡물 가격의 생산비의 차이가 지대가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 얘는 뭐 있습니까? 주어진 땅이 비옥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지대가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 T는 뭐 있습니까?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진다. 즉 거리가 멀면 그만큼 지대가 싸겠죠, 그죠? 또 거리 가까우면 그만큼 뭐 있으면 지대가 비쌉니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운송비, 절약이 지대가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있는 마르커스는 뭐 있습니까? 모든 땅에 반드시 지대 발생합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토지가 개인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라고 말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할 게 뭐냐? 결국은 입지와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요. 입지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용도상 보니까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주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공업이란 내용과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는 여기 아니고 공간 구조 했죠, 그죠? 공간 구조. 도시 공간 구조. 그래서 단핵이란 것과 다핵, 그러니까 핵이 1개냐 2개냐 그 차이에요. 그래서 핵이 1개 있는 거, 핵이 여러 개 있는 거, 요 2개 있는데, 어쨌든 핵이 1개 있는 거, 지금 핵이란 말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업무를 볼 수 있는 비즈니스. 그러니까 상업이라든지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게 핵입니다. 절대 주거나 공장 등은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이런 게 있죠. CBD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있어. 도시가. 마치 이게 무슨 모양이죠? 그래서 동심원 이론. 두 번째 보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치 이게 부채꼴 모양이죠. 이게 뭐라고요? 선형이란 용어를 쓰더라 이겁니다. 세 번째 보니까 CBD가 있고 도심 안쪽이 지대가 너무 비싸니까 외곽에 뭐 있습니까? 부심 등이 여러 개 존재하다 보니까 핵이 여러 개 있다 해서 다핵심 이론. 이런 기본 개념 아시라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인데, 개발은 항상 크게 3가지 패턴을 구분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개발은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과정, 순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또한 개발하는 동안에 어떤 위험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개발은 총 7단계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게 무슨 단계? 제목이 뭐죠? 타당성 분석, 타당성. 그런 말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위험도 3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니까 인가될까 안 될까? 법률상 위험. 건물 등을 짓는 기간 동안에 자재비가 올라가더라. 비용 위험. 건물이 완성되어서 분양이 잘 될까 안 될까? 시장 위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때 중요한 게 시장 위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관련돼 있는 내용 중에서 크게 2가지 구분하시면 돼요.
국가에서 개발한다. 이게 공영개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방식도 있죠. 물론 이제 민간 개발 방식이 중요한데 그게 세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주가 직접 개발한다. 이게 뭐죠? 그렇죠. 자체 개발 방식. 지주가 어떤 개발 능력이 부족하고 어떤 효율성 측면을 이 고려해서 또 다른 전문가와 합작해서 개발할 수도 있죠. 이게 뭐냐? 지주 공동 개발 방식. 아니면 아예 전문가한테 맡기죠. 맡길 때 뭘 맡깁니까? 땅. 그죠? 토지를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맡긴다, 신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론 요 속에 다시 어떤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덩가 교환식도 있고 사업 수탁 방식이 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세 개 제목이 중요하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항상 개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존도 고려하더라. 그래서 만약에 보존이 훨씬 더 중요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손해보니까 손해본 것만큼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개발권 양도 이전 제도가 있어요. 왜 하느냐? 뭐 할 목적이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이더라. 이런 거 아시면 돼요. 다만 지금 현재 개발권이 매매가 되는데 정부가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그러니까 사적 시장에서 매매가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형평성을 달성해 줄 목적이다라고 한 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이게. 물론 그 외에 관리 등도 있지만 관리는 그냥 넘어갑니다. 이런 것만 지난주에 했으니까 요 기본 틀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할게. 예, 8편 감정평가. 책은 481페이지요. 이 감정평가가 실제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감정평가사인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평가사인데 강의할 때 있죠. 여기 있는 지금 8편 감정평가론 있죠. 요것만 가지고 일주일에 6시간 해서 3개월 동안 강의하거든요, 실제. 그러면, 근데 우리는 실제 우리 중개사한테 이건 딱 4시간 만에 끝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요 내용이야. 요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총 이게 보통 50몇 시간 한다고요. 실제 평가사한테는. 근데 우리는 4시간 만에 끝냈는데.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는 실제 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 건물 구체적 내용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설마 중개사가 이 건물 평가합니까? 그건 아니지. 다만 지금 하고 있는 이 평가는 목적이 뭐냐? 평가사가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이게 어떤 방식, 어떤 형태로 평가되었던 그 내용을 파악할 목적이지 실제 평가사, 우리 중개사가 구체적 내용을 평가할 목적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절대 이 공부할 때 대략적인, 개괄적인 내용만 아시면 되는 거지 안에 있는 구체적 내용을 다 알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또 이미 감정평가는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 보면서 15% 범위 내에서 낸다 이거요. 이 말은 무조건 뭐 있습니까? 6개는 시험을 내야 된다. 이 말이 말듯이. 그러면 우리 한번 책을 보니까 482페이지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쭉 가보자고. 엄청 많네 이거. 600, 한 200페이지 넘겠네 이거. 그건 한 200페이지 가까이 되겠다, 그죠? 600, 한 40페이지니까. 그럼 이 내용을 한 개 한 개 모든 걸 완벽하게 내 걸로 소화시키면 6개 맞출 수 있어요. 6개. 근데 내가 봐서 이건 6개를 맞추기 위해서 내용을 상세히 다 한다.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저는 뭐를 하는가 하면 요 중에서 뭐 있습니까? 거의 자주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아마 7개를 할 거예요. 7개. 해서 적어도 여기서 5개는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요. 이거. 7개 하면. 근데 한 개는 이 속에 더 포함될 수도 있고 딴 데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데 나온다 이 말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뭐 있습니까? 책 내용을 다 하지 않고 요 내용만 계속 할 겁니다. 7개만. 그래서
어쨌든 요 5개를 맞추는 전략을 하시라고. 이게 아마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평가를 좀 공부한다면 아주 쉽게 하면요. 한 10분 이내에 책을 끝낼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네, 끝낼 수도 있고 또 뭐 한 몇 달 동안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지금은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평가에 대한 전체에 있는 체계도 있습니다. 요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에 있는 체계도를 보면서 어느 게 중요할 것인가를 봐보자고. 아마 오늘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하고 있는 한 15분 정도 수업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아 보니까요. 자, 일단 감정평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뭘 평가하는 거예요? 가치. 그렇지. 자, 일단 중요한 것은 궁극적 목적은 가치 또는 가격을 평가한다. 물론 우리 가격이란 말과 가치는 차이지만 같은 맥락을 보세요. 똑같은 용어니까. 이 건물 가격이 얼마 될 것인가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감정평가사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물건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합니까? 뭘 봐야지 될 거 아닙니까? 응? 물건을 뭐 봅니까? 왜 보냐고요? 그 말은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를 파악할 것 같아요. 그죠? 다시요. 그럼 배추 시장 가보니까 제일 먼저 배추를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추가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을 것인가,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또 싱싱할 것인가, 한 개 한 개 다 확인한단 말이에요. 말뜻이. 마찬가지 아니에요? 현재 보니까 우리 김치찌개가 보니까 시장에서 5,000원 한다 이거요. 이 5,000원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보니까 제일 먼저 이 김치찌개 보니까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주어서 가격에 이 물건 가격 5,000원 되었을 것인가 먼저 확인할 것 같아 보니까. 그러면 김치찌개 가격이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인건비, 또 임대료, 또요. 또 재료, 그죠? 뭐 고기가 있니 없니, 김치가 있니 없니 등등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맨 먼저 뭐 있습니까? 간을, 항상 간을 먼저 보게 돼 있어.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궁극적 목적 이 건물 가격 평가를 목적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을 것인가를 평가서 와서 한 개 한 개 확인해 볼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현재 학원 건물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위치, 또 주변 환경, 또 연도, 주차 시설, 오케이, 또 건물 내벽, 또 청수, 또 해볼까요? 자, 일단 면적이 얼마 되냐, 몇 층이냐,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을 것인가, 또 각각 있는 층들마다 구조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또 계단이 몇 개 있을 것인가, 또 아까 이제 뭐 있습니까? 벽면 자체를 뭐로 이용했니, 또 천정 높이가 얼마 될 것이냐, 또 천정은 뭐로 만들어졌고, 또 형광등이 몇 개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이 건물 자체를 분석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주변 환경에 도로가 있니 없니, 통행구가 얼마 될 것인가,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교통 편리성이 얼마 좋을 것인가, 또 우리 집과의 어떤 거리가 얼마 될 것인가, 이런 주변 환경도 분석하겠지만 또 있습니다. 이 원주시,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경기 변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세금 어떤 주는 정도, 이게 보니까 우리 가격,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몇몇 개만 있는가 수만 개, 수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다른 말로 이게 참 감정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원래 감정평가 사실 뭐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감정평가 실무 지침서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일본 넘어와서 이렇게 한국에 넘어온 경우도 있고 직접 이렇게 넘어온 경우도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일본에서는 외국 문물을 딱 도입하면요. 자기 화로 다 바꿔버리면 말 자체를. 원래 이 말은 정확한 말은 미국에서 뭐 본다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정확히 우리말 번역하면.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일본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사실은. 우리 입장이 훨씬 더 이게 더 어렵다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가격 형성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거야. 아까 했어. 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몇 층이니, 몇 평이니, 지어진 지 몇 년 되었을 것인가, 지붕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인가, 주차실이 있냐 없냐,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 도로가 있니 없니, 또 통행인구 얼마 될 것인가, 이런 외부 환경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한 요인이 결국 뭐 있습니까? 가격 형성 요인입니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근데 실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영향 주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한 수만 개 되는데, 이 평가사가 있죠. 실제 한 개 한 개 다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 수만 개를, 한 만 개를 쭉 이렇게 뭐 나이에 대해서 뭐 있으면 분석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못 하거든. 그럼 어떡하냐? 비슷한 걸 같이 묶습니다. 묶어보니까, 아까 했어. 우리 학원이 몇 층이니, 몇 평이니, 또 면적이 얼마 될 것인가, 또 각각 있는 층마다 어떤 특성이 있을 것인가, 이 건물 자체를 갖다 분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개별적 요인이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학원만 보지 말고 주변 환경도 분명히 영향 준단 말이에요. 그죠? 도로가 있니 없니, 또 이 주변 어떤 내 건물 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니 없니, 즉 이런 거 아닙니까? 쓰레기 매립장 있니 없니, 이런 주변 환경도 분명히 영향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요인도 분석하더라. 그죠?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에 모두 영향 줄 수 있는, 똑같이 영향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도 분석이 돼 있어요. 실제 우리 부동산 가격에 영향 주는 분석에 보면 크게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분필은 여기 있던 서울에 강남에 있던 가격 차이 있을까? 없죠. 얘는 오직 이 물건 자체는 분석이 돼 있다고. 즉 이 말은 뭐냐? 개별적 분석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거 아니에요? 똑같은 30평이지만 강남이 있을 때, 예? 또는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여기 원주에 있을 때 가격이 같습니까?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뭐 결국 뭐 있으면 부동산 가격은 지역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지. 분명히 지역적 요인도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이지만 30평과 40평 가격 차이 있죠. 그 말 뜻이 뭐예요? 결국은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집값이 9억에서 9억 이상 되는 건 세금 보니까 3% 낸다. 그 다음에 6억과 9억 사이 보니까 1.5% 낸다. 그 다음에 3억과 6억 사이에 뭐 있습니까? 1% 낸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은 요 범위 안에 있는 이 주택은 좀 1% 세금 부과되게 있다고. 그죠? 요 범위 안에 있는 주택 1.5%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택에 똑같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말하냐? 다른 말로 이게 일반적 요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그러면 자 일단 제일 먼저 평가사가 이 물건 가격을 평가할 때, 또는 수요자 공급자가 이 물건 가격 평가할 때 요걸 먼저 분석해야 돼. 그죠? 그런 다음에 요것 때문에 가격이 얼마 정도 되겠다. 발생 요인을 파악한다는 거예요. 요건 확인한 거예요. 해서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플러스 된다. 어떤 건 좀 마이너스 된다. 이런 가격을 발생한 요인이 있다고. 즉 조심할 건 이거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발생이란 말과 그다음 뭐 있습니까? 형성이란 건 전혀 다른 개념의 개념 자체가.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훨씬 더 필요한 물건은 공기와 물입니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입니까? 근데 훨씬 더 비싼 건 왜 다이아몬드지? 네. 그러한 요인 때문에 왜 강남에 있는 땅값과 원주인 땅값 차이가 있냐는 건 그런 거예요. 훨씬 더 희소한 게 강남이지.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이러이러한 요인을 파악해서 요것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얼마나 희소하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격이 발생한다는 건 이것 때문에 가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네? 가격이 500원 한다, 10원 한다, 뭐 1억 한다, 이 발생 그 말입니다. 이건 이러이러한 요인이 어떤 요인이 가격에 영향 줄 것인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거요. 한번 물어보죠. 우리 금방 내가 아침을 먹은 사람과 그다음에 배가 엄청 고픈 사람이 있어. 두 명 있을 때 똑같은 김치찌개를 똑같이 그럼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응? 주면 둘 다 그 물건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이 같을까? 분명히 다를 것 같아. 배가 엄청 부른 사람한테 이 김치찌개 주면 뭐 있습니까? 이 높은 가격에 줄 리가 없다고. 배가 굉장히 고픈 사람 뭐 있습니까? 이걸 주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 어떤 만족, 이 만족이 뭐냐? 효용 또는 뭐라 하냐? 유용성입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차이가 있어. 그죠? 그 다음에 항상 가격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매매가 될 때만 가격이 있어. 매매가 없는 건 절대 가격이 있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이야?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 건물 보니까 주인이 100억 돌라 이거야. 이 건물 가지고. 근데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보니까 나는 절대 50억 이상 줄 리가 없어. 거래 승사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예요? 없잖아. 그죠? 뭐든 장사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건 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문제는 이 건물을 살 수 있는 수요자가 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살 능력이. 그죠? 그 살 능력 없으면 절대 가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결국은 뭐 있습니까? 살 능력 있는 수요가 있을 때 가격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하나 물어보자고요. 우리 학원 땅 이 가격이 있습니까? 학원 땅 가격이 있습니까? 있지. 실제 메모되고 있으니까. 근데 지구 밖에 있는 달, 또 무인도 이런 건 가격이 있을까? 네? 왜 지구 밖에 있는 달은 가격이 없습니까? 왜 저기 무인도는 가격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다.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지 못한다 이 말은 그런 뭐 있습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 권리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이. 소유권이 있어야지 결국 매매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종의 어떤 권리가 이전될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 권리 등이 넘어갈 수 있는 매매가 이루어질 때 가격이 있다고. 중요한 건 이 말은 다시 해볼까요? 지구 밖에 있는 달 한 개일 때 희소하잖아. 나한테 굉장히 필요해. 유용성 크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부자가 그 땅을 살 능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그 땅 자체가 소유권 등이 없으니까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가격이 없다라고 쓰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반드시 가격 발생 요인은 이 네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요. 모든 요건이 충족될 때 뭐 있습니까? 가격이 존재한다. 요거요. 말뜻이. 자, 그러면 봐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요자가 보니까 있죠. 어떤 배추 파는 시장 가보니까 수요자가 뭐라 하냐. 야, 이런 걸 고려해 보니까 현재 배추가 보니까 이게 한 3천 정도 가치가 있다. 배추 한 단에. 공급 배추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분석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대로. 그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냐. 이거 5천 내놔라 이거야. 시장 가보니까 실제. 둘이 뭐 있어. 열심히 둘이 박터지게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락에 쌓아서 나중에 합의 오겠죠. 야, 우리 4천 하자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실제 우리 배추 파는 시장 가면 또 저기 동네 시장 가보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흥정이라 말 뜻이 뭔데
둘이 분명히 갖고 있는 이런 걸 고린 가격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더라, 이게 실제. 이거 부동산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장 가볼 때 시장 가보세요. 제일 먼저 물건 살 때 이거 봐보지. 이거 안 봅니까? 물건 보잖아요. 어디 하자가 있냐 없냐. 그게 뭔데 가격 형성용이냐. 아 요거 있으니까 하자 있네. 좀 깎아야 되겠다. 희소하네. 그건 조금 비싸게 내가 줄 용이 있더라. 그걸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격의 영향줄을 먼저 보고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요 정도면 이런 요인 때문에 얼마 정도 가격이 있겠다라고 수요자 공급 자신한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해서 마지막에 산출된 협상본 값이 뭐냐? 그게 가격이다. 그러면 감정평가서도 뭐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물건 평가할 때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요자라면 얼마 정도 가격을 부르겠다. 거꾸로 공급자라면 얼마 정도 가격을 분명히 부르겠다 해서 둘이 협상을 본다면 이 정도 가격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그 결과 이 건물 가격은 대충 얼마 되겠다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래서 실제 우리 물건 가격, 감정평가사가 물건 등을 평가할 때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평가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해주는 기법, 방법이 있어요. 네? 평가해주는 방식. 자, 제일 먼저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자기 집에 있는 집값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옆집에 있는 물건이 5억이면 내 물건도 이렇게 해야지 보통, 그죠? 이 말은 뭐 있으면 결국은 옆집에 있는 물건과 내 물건 서로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냐? 다른 말로 비교 방식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비교 방식. 응? 두 번째. 우리 보통 아파트 분양가는 보통 어떻게 아파트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응? 분양가가 뭐 1,000이다 평당 뭐 1,500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땅에다가 또. 그러니까 이 말은 그 집을 만드는 원가를 통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생산비를 통해서? 이 말 아닙니까? 이 분필 한 개가 만드는 단가, 원가를 보니까 자재비가 50원 들었고 노동비가 50원 들었고 토지 사용 대가고 이윤이 포함된 게 50원 들었어. 그래서 이 분필 현재 보니까 150원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분필 가격은 150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생산비, 만드는 단가의 단가. 단가 같은 말이 뭐냐? 원가 방식. 원가를 통해서 이 물건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 실제. 그리고 다시 합니다. 세 번째. 자, 우리 이거 한번 물어보죠. 똑같은 우리 학원 건물입니다. 토지 매입비를 빼버렸어요. 똑같은 이 건물이 원주에 있을 때하고 서울의 강남에 있을 때 땅값 빼버리고 똑같은 자재,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짓는 비용은 차이 있을까? 비슷하겠지. 이 말은 원가 방식, 건축비는 같더라 이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임대 등을 주면 임대 수입은 달라지겠지. 원주와 강남은. 그러니까 수익이 달라지면 가격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수익이 높으면 더 높은 가격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해 주는 방식이 뭐냐? 수익 방식이야. 자, 다시 할게요. 지금 생각하셔야 돼. 건물 가격을 평가해 주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옆집에 있는 물건과 서로 비교해서 한 대씩 비교 방식이야. 두 번째, 이 건물 짓는 비용, 건축비, 분양가를 통해서 산출한다. 원가 방식. 세 번째,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이 건물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이걸 뭐라냐? 감정평가할 때 방식이 현재 몇 가지 방식이 있죠? 요걸 가지고 뭐라냐? 감정평가 3방식이란 용어 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정평가사가 무조건 이 건물 가격만 평가해 주냐? 그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 월세,
임료도 평가할 수 있어요. 임료도. 그래서 각각에 있는 방식마다 가격과 임료를 갖다 평가해 준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아셔야 돼. 각각 있는 방식마다 이 사용되는 가격일 때와 임료일 때 쓰는 용어. 분명히 어떤 특정 용어 있을 것 같아. 마치 예를 들면 분필이다. 그중에 흰색이다. 이렇게 표시하듯이 이런 쓰고 있는 용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이 용어 중요하거든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요. 요 말 뜻이 뭐예요? 옆집에 있는 물건과 비교한 거지. 그죠? 비교하는데 얘는 뭘 파악할 목적이지? 가격이지? 그럼 결국은 가격이란 말은 옆집에서 매매된 거지. 매매. 그죠? 그래서 요 말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요. 옆집에서 거래된 사례와 비교해서 내 물건 가격한다 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또는 같은 말이 매매 사례 비교법이에요. 두 번째, 옆집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뭘 파악할 목적이지? 임료지. 그 옆집에서 월세 넣은 게 50이면 내 것도 50 아닙니까? 그 옆집에서 뭐 있어? 임대 놓았던 사람이 임대 놓았던 사례와 서로 비교한다 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 결코 그런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원가 방식은 기본 전제가 이 건물 짓는 비용입니다. 건축비. 그래서 원가, 짓는 비용, 원가를 통해서 이 건물 가격한다 해서 원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임료 관한 방식은 뭐 있습니까? 이게 적산법인데 적산. 이게 이 해계신 적산. 적자가 뭐죠? 쌓을 적자, 더할 적자야. 모든 걸 다 더해서 여기 있는 월세를 계산한대. 그 다음에 수익 방식에 보니까 가격 구한다. 나오는 수익을 통해 가격 구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관심 있는 수익은 이미 나왔던 수익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장래 예상되는 수익이 중요합니까? 그죠? 그래서 예상, 미래에 있는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가격을 구한다 해서 수익 환원법이에요. 그 다음에 임료 관한 방식도 옆집에서, 옆집 아니고, 결국은 이런 이 수익을 분석해서 임료를 구하는데 수익 분석법입니다. 우리 항상 시험 내면 이거 내거든요. 이렇게 내.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해주는 방식이 적산법. 이렇게 장난친다고. 근데 이건 장난 못 쳐, 절대. 그죠? 금방 볼 거 아닙니까? 사례네. 그러니까 비교 방식이네. 그러니까 매매된단 말은 뭘 파악할 목적이에요? 가격이지. 임대 주었던 사례란 뭘 파악할 목적이지? 이건 절대 장난치지 않습니다. 주로 이걸 장난치는 거지. 이런 걸. 요거 가지고 환원과 요건 분석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자, 총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몇 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걸 가지고 뭐라 하냐? 묶어서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란 용어 쓴답니다. 네? 감정평가 3방식 6방법이에요. 자, 그럼 물어보죠. 총 이게 7개, 그러니까 지금 6개 보트 나누는데 이 중에서 이러면 실제 우리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자, 일단 이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평가세의 궁극적 목적은 가치를 평가할 목적이니까. 그러면요. 다시 볼게요. 자, 우리 각각의 방식에서 가격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임료가 중요하겠습니까? 네? 가격이 중요합니까? 임료가 중요합니까? 평가사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가격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요 각각의 방식마다 가격이 있지. 이게 무조건 한 문제야. 응? 일단 3개 했어요. 각각이 무조건 한 개씩 난다니까요. 3개 했어요. 그리고 있죠. 우리 현재 이 동네가 어떤 이 현상이 있을까? 지역을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가 지역을 분석한다.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또 내 부동산 자체를 분석할 거 아닙니까? 계열 분석이죠.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문제예요. 무조건. 응?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물건 가격을 평가하냐? 그건 아니야. 분명히 어떤 원칙이 있어. 야, 이러이러한 원칙에 맞춰서 평가해 둘래.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이 물건 가격을 평가할 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 평가하는데 이 원칙이 딱 한 개만 있지 않고 굉장히 많아. 그래서 여러 개의 원칙이 있다 보니까 이걸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제란 말 써요. 여러 개 제자를 가지고. 그래서 가격 제원칙이 총 13개 있는데 이게 한 문제예요. 여러분 공부할 게 지금 몇 개 있으면 여기서 꼭 공부할 게 총 몇 개예요? 6개? 5개 아닌가? 아니 요거 1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분명히 우리 7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2개 더 할 거예요. 그게 뭐냐 요거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때 물건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건물일 때, 땅일 때, 또 뭐 저기 있는 공장일 때, 과수원이 있을 때, 또 저기 살림일 때 평가 방식이 좀 달라지거든. 물건마다. 그래서 물건별 감정평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감정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보니까 1년에 자기 수입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매년마다 공시하지. 뭘 공시해? 뭘 공시하냐고? 건물. 어떤 거? 주택이에요? 현재 상가 건물이에요? 주택이지? 뿐만 아니라 또 뭐 있습니까? 땅도 공시하지? 그게 뭐냐? 공시지가하고 주택 가격 공시에 있어. 이게 굉장히 커. 보통 이제 그런 게 이 평가사 1년에 먹고 사는 거, 이게 평가사 보통 그것 때문에 기본 연봉이 한 6천 된다고. 그것만 가지고. 굉장히 큽니다. 평가사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한국에는 감정평가사 제도가 있지만, 저기 대만 같은 감정평가사가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의무적 평가사 맡기지 않으면요. 평가사 먹고 살 길이 없어, 진짜. 완전 거지 되는 거야, 진짜. 1년에 보니까 감정평가사가 그런 공시지가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주택가격 공시, 또 소송 관련된 업무만 걔들이 못하면요. 그것만 가지고 1년에 들어온 수입이 6천이거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근데 이걸 미국처럼 없다면요. 아니, 개틀 아닙니까? 진짜 개틀이에요. 자, 어쨌든, 예, 이와 같이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이런 게 각각 별도의 어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총 7개예요. 요것만 하시고 다른 건 그냥 버리시라고. 가끔 어떤 문제 나오지만 거기에 목숨 걸면 절대 안 돼. 어쩌다 뭐 있으면 한 5% 이내 시험 나올 건데 그걸 갖다가 뭐 있으면 한다는 건 진짜 무리예요. 이런 건요, 기본적으로 뭐 있습니까? 70% 이상 시험 나올 문제라고 있습니다, 이건 100%예요, 100%, 이거 세 개는. 그래서 컨트롤 제가 설명해 주었지만 지금 컨트롤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해야 될 게 뭐가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딱 7개만 하시고 더 이상 다른 건 할 필요 없더라.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서 보니까 꼭 해야 될 게 어디 있느냐. 쭉쭉쭉 넘어가서 네, 잠시 500페이지 가볼까요? 500페이지. 네, 2절 가격 발생면이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격 발생면을 보니까 첫 번째 수요 청료인,
또 넘어가 볼까요? 502페이지 공급 청요인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보세요. 이 뒤에 희소성이 뭐니 유용성이 뭐니 알 필요 없어. 제목만. 예? 여기 있는 제목만 알고 있으면 돼. 요 4개만. 그래서 거기 뭐 첫 번째 뭔데요? 501페이지 양갈로 1번 효용 또는 유용이지. 유용성. 그거 마시고 밑에 쾌적성, 수익성 알 필요 없다니까? 밑에 있는 양갈로 2번 뭐요? 유효수요. 넘어가자고요. 뒷장 가볼까요? 네, 502페이지 갈로 1번 희소성 갈로 2번 이전성. 그래서 밑에 있는 확인지문 악석 갑니다. 동그라미 1번 요인 때문에 뭐예요? 가격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 다시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발생한다는 거야. 다 빼버리면요. 절대 이 말 그대로 형성한다 쓰면 곤란해. 그럼 가격 발생한다 이면 가격 발생 요인은 희소성, 유효수요, 효용 등이 있다. 물론 이전성도 포함되겠지만 그래 가셔야 돼. 응? 그리고 밑에 뭐 있습니까? 일단 그거 할게요. 그렇게 시험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 안에 있는 희소성이 뭐니 유효수가 뭐니 또 복잡하게 그 내용 보지 마라 이거요. 그런 다음에 자 503페이지 가볼까요? 제목이 가격 형성 요인. 그래서 예, 첫 번째 뭐 일반적 요인 나 있습니다. 큰 2번에. 자 넘어가 볼까요? 또 예, 504페이지 큰 3번에 지역 요인 나 있죠? 또 507페이지 큰 4번에 개별 요인 나 있죠? 그 말이 뭔데 이거 아닙니까? 가격 형성 요인은 크게 일반, 전국의 모든 부동산에 공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적 요인이 있고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 있다. 자, 그 다음에 509페이지 큰 4번 제목이 뭐예요? 가격 재원칙. 우리 책은 보니까 같이 가격을 구분하는 애를 쓰는데 애 쓰지 마세요. 그놈이 그놈이야. 그래서 자 이건 꼭 하셔야 돼. 지금 말은 요거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온다고. 그래서 원하시고 이게 총 13개 있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이제 네 522페이지 3장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요거죠 요거. 이건 무조건 하셔야 돼. 그죠? 520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은 무조건 해야 된다. 자, 그런 다음에 쭉 넘어가서 이제 537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 방식 가겠다. 그래서 어디 보는가 하면요. 539페이지 보니까요. 거기 있는 박스가 있네. 그죠? 그래서 가격 3면승이 있는데 네, 박스에 보니까 가격 3면승인데 요거요. 거기 있는 하여튼 뭐 어떤 책을 열심히 뺏긴 것 같은데 그래 하지 말고 우리 법 전문 라인들 가세요. 첫 번째 뭐나 시장 접근법 나 있지. 그죠? 시장 접근법 대신 요 말 쓰느라 그 말 통용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물이 우리 제 은사가 쓰는 건데 그건 좀 그래. 이 보통 시험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쓰자고요. 비교 방식. 비교 방식. 두 번째 비용 접근법이에요. 같은 말이 원가 방식. 원가 방식. 세 번째 뭐 수익 접근법 나 있죠? 요 같은 말이 수익 방식.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 말로 평가 3방식이지? 아, 옆에 3방식 있네.
6방법이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각각 있는 가격과 임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런 제목만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 504페이지 갑니다. 40페이지. 540페이지. 예, 2번 비교 방식 나와 있어요. 자, 잠시 비교 방식 두 가지 방식 있죠. 뭐 있습니까? 가격 구해주는 방식과 임료 구해주는 방식. 중요한 건 가격을 구해주는 거래 사례 비교법, 매매 사례 비교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540페이지 1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541페이지 양갈로 2번 거래 사례 비교법의 적용. 갈로 1번 거래 사례 선택 기준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뒷장에 543페이지 갈로 3번 거래사례 정상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상화. 그런 것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가서 다른 건 손대지 말고 쭉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556페이지 3절. 자, 원가 방식에서 첫 번째 1번의 원가법, 이 가격 구해준 방식이죠. 원가법이 중요한데 요건 볼게 어디 보는가 하면요. 558페이지 양갈로 2번 재조달 원가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 563페이지 양갈로 3번 감가수정 요런 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저는 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578페이지 수익 방식 78페이지 수익 방식에서 이것만 하시면 되겠네. 579페이지 매매 박석. 그래서 공식인데 중간에 공식이 있죠. 가격은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이 있죠. 요 공식 기억하셔야 돼요. 가격은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 그 공식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다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585페이지 자 양갈로 5번 환원 이율. 자 환원 이율인데 뭐를 보는가 하면요. 쭉 넘어가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586페이지 갈로 3번 환원율 이율 구하는 방법. 환원율 구하는 방법요. 그것만 보시고 다른 건 보지 말고요. 넘어갑니다. 자, 쭉 넘어가서 615페이지 615페이지 물건별 감정평가. 요건 제가 수업을 딱 한 번만 할 거예요. 한 번만 들으면 금방 기억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거 보시고 쭉 넘어가서 621페이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얘도 제가 딱 한 번만 수업할 거예요.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때 가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책 끝났습니다, 이제. 자, 일단 그런 건데, 그럼 일단 이제 우리 감정평가에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시라고. 평가라는 것은 평가사가 이 물건 평가될 목적이 뭐냐, 이 건물 가격을 평가할 목적이다, 가격을. 근데 평가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집에 매매된 것과 서로 비교한다, 비교 방식. 만드는 원가, 생산비, 원가를 통해서 한다 해서 원가 방식. 세 번째, 이 건물에 임대 등을 주어서 나오는 수익을 통해서 한다, 수익 방식.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다 좀 더 본다면
각각 있는 방식마다 가격과 입력할 때 그거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뭐냐? 요거까지만 지금은 기억하시라고요. 그거까지만. 자, 그래 하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책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